서울 강부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가 이미 밝혀진 것 외에도요, 또 추가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이 돼서 이번 사건의 파장 과연 어디까지 커질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김 씨는 모텔에 함께 투숙한 뒤에 약물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해서 2명의 남성을 숨지게 했고요. 또 1명의 남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남성 1명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건데요. 또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 남성들과 접촉했던 그런 정황들이 지금 보도가 돼서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약물 건넨 이유가 뭡니까? 살해 의도 있으셨나요? 남성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던져서 거기에 끌려 들어오는 남성들 대상으로 해서 범행을 했다. 이렇게 사실 가장 좋은 먹잇감이죠.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요, 이 피의자 김 씨가 지난달 중하순 이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이 30대 남성에게 수상한 음료를 건넨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은 노래주점에서 김 씨와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이 김 씨가 건넨 숙취 해소제를 마신 뒤 의식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한참 뒤 깨어난 피해자는 몸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등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으로부터 현장 처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당초 김 씨는요, 경찰 조사에서 이미 확인된 20대 남성 피해자 3명에게만 약물을 건넸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금 그것과는 배치되는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경찰은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 30대 남성을 불러서 이미 사실관계 등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네, 이 30대 남성은요,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 김 씨로부터 당한 상황을 설명을 하고 또 이 여성 김 씨와 연락을 주고받게 된 과정 등도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은 이 피해자 30대 남성이 피해를 당했던 시점입니다. 그게 이제 지난달 중하순인데 이는 지난해 12월 14일 이루어진 첫 번째 범행, 그리고 지금까지 이 두 번째 사건으로 보였던 올해 1월 28일 범행의 사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범행 피해자와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이 두 번째 사건 피해자는요, 다행히 살아남은 반면에 그 뒤에 벌어진 두 범행 피해자는 사망을 했다라는 건데요. 이를 두고 이 여성 김 씨가 약물 사용량을 단계적으로 늘리면서 살인에까지 이르는 범행을 이어갔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범인 김 씨는 범행 전 챗GPT에 수면제와 술을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사망할 수도 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조사됐고요. 경찰의 범행을 반복하면서 점차 약물량을 늘렸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김 씨가 약물 음료가 피해자를 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한 상태입니다. 전문가 역시 김 씨가 1차 범행을 통해 약물의 효과를 실험해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는데요.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야기 들어보시죠. 때는 1차 그 범행 때 남자친구를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한 것으로 저는 본다는 거예요. 한번 먹였더니 한 4시간 정도 꼼짝 못하더라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본인이 인지했고, 두 번째, 세 번째 피해자는 만난 지 뭐 그렇게 오래 기간이 경과된 것이 아니라 한두 번 정도 만난 뭐 그 정도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마 본격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진행을 해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성 김 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 오윤성 교수는 인과관계 사이에서 이 조정, 통제하려는 욕구가 극단적으로 기이하게 변질돼 발현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충동 통제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다는 설명인데요. 또 범행 빈도가 상당히 짧고 SNS에서 관계를 맺은 남성들이 다수 있었던 점,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양한 약물이 나온 점 등을 보면 이 잠재적 범행 대상 대기자가 더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피의자인 여성 김모 씨는요, 확인된 범행 말고도요, 여러 남성과 접촉을 해왔고요. 심지어 범행을 저지르는 중간에도 남성들을 만나왔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 씨와 만났다는 남성들은요, 김 씨가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SBS 보도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이 여성 김씨와 온라인 중고거래 앱을 통해 알게 된 뒤에 2차례 만났다고 합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이뤄진 첫 만남에서 잠시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 여성 김씨가 본인의 지갑에 손을 댔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당시 김씨는 이에 대해서 이 어려운 가정 형편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해서 결국 받아줬고, 그런데 이후에도 이 여성이 자주 밥을 사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SNS를 통해 김 씨를 알게 된 20대 남성 B 씨도 지난해 3월 초면인 김 씨가 병원비를 내달라고 했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처방전은 물론이고 비타민이나 다른 많은 약품까지 담아 결제해 10만 원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남성들은 김 씨가 만날 때마다 늘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SBS가 보도한 이 SNS 대화 내역을 보면요, 이 김 씨는 첫 상해 혐의 범행이 있었던 지난해 12월 14일 이후에도 이 A 씨와 대화를 나눴고, 이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지난달 말까지도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범행을 전후한 시점에 또 다른 남성과 접촉하거나 만난 정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이 추가 피해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수유리 일대 모텔에서의 연쇄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이 됐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확인돼서 또 구속 사유가 됐던 이 범행 3건 말고도요, 추가 범행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이 된 겁니다. 또 범인은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 남성들과 접촉했던 그런 정황도 밝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여기서 끝이겠느냐? 추가 범행이 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 섞인 관측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력을 그곳에 상당히 모아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묻지마 살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 정도는 아니고 한두 번 만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통념으로 생각할 때 신체적으로 강한 남성이 여성에게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는데,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이 약물을 투여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 여성의 어렸을 때 행적을 보니까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했다라고 제가 이제 읽은 것으로 기억나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은 그때도 확인되지는 않은 네, 겁니다. 도병 네네. 얘기도 나오는데, 네네. 이 보면은 이 남성들하고 무슨 온라인 중고 거래를 하다가 2차례 만났다라는 거 보니까 남성 측에서도 여성이기 때문에 무방비로 만났다가 좀 당한 것 아니냐. 근데 제가 볼 때도 굉장히 접촉한 남성들이 많은 거 봐서는 추가 범행을 확인해 보면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요. 이 여성은 제가 볼 때 아까 충동 통제 장애라는 말씀도 주셨지만, 그 가정 환경이라든지 뭔가 상당한 그 남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트라우마라든지 또는 부모와의 관계라든지 그런 어떤 정신병적인 그런 역학관계에서도 원인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네. 정신병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된 사실이 없습니다. 이제 사이코패스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경찰이 계속 이제 수사를 하고 있고요. 전문가의 분석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예, 제가 듣기로는 지금 그 심리 전문가들을 통해서 사이코패스 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 정도 되면요, 사이코패스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진단 결과가 사이코패스라고 한다면 저는 이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도 저는 뭐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지금 추가 범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 여성에게 당했던 사람들도 이 신상을 몰라서 지금 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상 공개가 사실 범죄이지 아니선가 그러고 중대한 피해자잖아요. 지금 벌써 2명의 남성이 살해당했고, 그리고 지금 추가 범행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공익적 차원에서도 저는 이 신상을 공개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적 징계도 좀 같이 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 피의자의 신상이 지금 밝혀지지 않음으로써 아르마모름으로 알려진 이 신상을 통해서 동정 여론까지 나오고 있다고 네, 한다면, 어제 저희도 그 소식 그 부분에 전해드렸습니다. 대해서 네. 상당히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좀 신상 공개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